안녕하십니까. 미주중앙일보의 주간 뉴스레터 도깨비 뉴스를 맡고 있는 김병일 기자입니다. 도깨비 뉴스는 LA 시간으로 매주 목요일 오전 7시 독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또 팟캐스트 팟빵과 유튜브 채널에서도 미주중앙일보나 도깨비 뉴스로 검색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지난 24일 이곳 LA 지역 학교들은 휴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아르메니아인 집단 학살 추모의 날이었기 때문인데요.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매년 4월 24일을 잊지 않고 추모 행사를 열면서 비참하게 목숨을 잃은 선조들의 넋을 기리고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세대에게 함께 뭉쳐 새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올해로 108회를 맞은 추모의 날에 아르메니아계 커뮤니티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는데요. 커뮤니티 차원에서 집단학살 추모의 날 행사는 그동안 꾸준히 진행되어 오다 아르메니아계 이민자가 많이 거주하는 글렌데일 통합교육구에서 2013-14 학사년도부터 매년 4월 24일을 휴요일로 정하면서 추모의 날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도 커지는 계기가 됩니다. 2020년에는 LA 통합교육구 교육이사회가 이날을 휴교일로 채택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2022년 9월에는 캘리포니아의 공식 공휴일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두기까지 하는데요. 게빈 뉴섬 주지사가 관련 법안에 서명하면서 휴일이 법제화됐습니다. 주 공휴일로 정해졌기 때문에 가주내 모든 공립학교와 커뮤니티 칼리지는 이날 휴교합니다. 이에 앞서 2021년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오토만 제국에 의해 수백만 명의 아르메니아 민족이 살해되거나 추방된 사건에 대해 집단 학살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미국 대통령들은 중동 지역에서의 힘의 균형과 나토 동맹국인 튀르키예와의 중요한 관계에 피해가 있을 것 등을 고려하거나 우려해 집단 학살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것을 깨고 과감히 사용한 것이죠. 아르메니아 민족으로서는 정치적으로 큰 승리를 얻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르메니아인 집단 학살 추모의 날이 되면 평화 시위를 비롯해서 많은 행사가 열립니다. 또 지역 정치인들도 적극적으로 참석하거나 지원합니다. 올해는 24일 할리우드 블루바드와 웨스턴 애비뉴에서 오전 10시부터 정의를 위한 평화행진으로 시작했는데요. 이 행사는 통합청년 아르메니아인이 주체가 되어 열렸고요. 이 단체는 또 지난 23일 아제르바이잔 영서관 앞에서 라친 회랑을 즉각적으로 개방하라고 요구하는 시위도 주도했습니다. 라친 회랑은 아르메니아 본토와 나그르노 카라바흐를 연결하는 유일한 육로로 이를 통해 식량과 의약품이 공급되는데 최근 아제르바이잔 주민들이 이 통로를 막고 있어 해당 지역 아르메니아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도 아제르바이잔에 대해 라친 회랑에 대한 봉쇄를 중단하라고 명령할 정도로 심각한 이슈라고 하네요. LA와 인접한 글렌데일에서는 이날 저녁 제22회 아르메니아인 집단학살 추모 이벤트가 열렸는데요. 올해는 아르메니아 영화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렌즈를 통한 아르메니아인의 경험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아르메니아 집단학살은 1915년 오토만 제국이 수도인 콘스탄티노플, 지금은 이스탄불이라고 부르죠. 여기서 아르메니아 커뮤니티 리더와 지식인 수백 명을 체포하면서 시작됩니다. 이 당시 아르메니아인은 현대의 튀르키예 전역에 퍼져 살았는데요. 현대 역사학자들은 그 시절 튀르키예 정부에 의해 살해된 아르메니아인이 최대 1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합니다. 또 80만에서 120만 명은 세계 1차 대전 기간 동안 튀르키예에서 추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방된 이들은 대부분 중동이나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위치한 코카서스, 러시아, 유럽, 미국 등으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하지만 튀르키예는 당시 내전 등으로 많은 사람이 숨졌고 그 안에 아르메니아인도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지금까지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같은 기간에 그리스인과 아시리아인, 야지디인도 대량 학살되거나 강제로 추방돼 도망 다니는 역사가 있습니다. 잔인한 달로 표현되기도 하는 4월은 집단 학살 인식의 달이기도 합니다. 매년 홀로코스트 추모의 날 행사가 이달에 열리는데요. 캄보디아, 이라크 쿠르드족, 루안다, 보스니아, 수단의 다르푸르 등에서 발생한 집단 학살을 추모하는 행사도 마찬가지로 이 4월에 열립니다. 이와 같은 20세기에 벌어진 대량 학살이나 집단 학살 관련 행사의 대부분은 고인들의 죽음을 기리고 학살자들을 비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더 넓은 관점에서 관찰하고 인지하려는 연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폭력은 수많은 복잡한 요인들 때문에 일어났다고 보는 것인데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흐름 외에도 표적이 된 사람들의 저항과 회복력이 학문적 작업과 대중의 이해 면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경향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기억이나 기록만이 아니라는 것을 아르메니아인들은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발전된 미래를 위해 과거에 일어났던 일은 더 이상 따지지 말자는 얼빠진 역사의식 없는 정치 지도자들은 이해하기 힘들겠죠. 쓰라린 역사를 되새김질하는 것은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해 겪지 말자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미주 한인 사회의 지도자들은 아르메니아계 커뮤니티의 노력으로 이곳 미국에서 시 차원에서 주 차원에서 그리고 연방정부 차원에서 하나씩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주류 사회와의 관계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내고 행동해야 할지도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한 주 동안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LA 한인타운에서 불과 일주일 사이 3건의 강력범죄가 발생하면서 한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칠가와 버몬트 애비뉴 인근 한인 운영 리커스토어 옆에서 언쟁 끝에 칼부림이 발생해 한 명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보다 앞선 11일에는 칠가와 베른도에서 차에 타고 있던 10대 청소년이 강도 용의자의 총에 맞아 숨졌고 13일에는 올림픽과 베른도에 위치한 한인은행에 무장 강도가 들어 경찰과 대치 끝에 체포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한인들은 최근 들어 매일 한인타운에 범죄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있다는 소식이 들려 이제는 타운에 나오기가 겁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차원에서 더 강력하게 치안 강화를 요구해야 할 것 같은데 모두들 직접 나서지는 않고 누군가 나서주기만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남가주 지역 8개 이상 향후회가 연합회를 결성합니다. 친목의 폭과 봉사활동의 깊이를 더하겠다는 의도라고 하는데요. 이외에 위축되는 향후의 위상을 다시 세우겠다는 속사정도 있다고 합니다. 각 지역 향후회 대표들은 한자리에 모여 가칭 미주 향후회 총연합회를 결성하기로 하고 창립 발기인 모임을 가졌는데요. 26일 오후 용수산 식당에서 창립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향후회 총연합회에는 남가주, 호남, 충청, 강원,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오시 호남, 오시 충청, 이부 오도민회 등이 참여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소문에는 이 총연합회 결성을 총영사관에서 먼저 제안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설마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겠죠? 순수하게 잘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인사회가 맨손으로 일궈낸 LA 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았습니다. 2013년 4월 25일 문을 열 당시 회원 50명에 불과했던 시니어 센터는 이제 월 4,500명이 찾는 한인 시니어들의 사랑방이자 한인타운의 대표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그동안 LA시로부터 받은 지원금 190만 달러도 모두 갚는 큰 성과도 이뤘습니다. 지난해에는 한인 기업인 14명으로부터 매년 $10,000씩 10년, 총 140만 달러의 후원금 약정을 받아 향후 10년은 훨씬 안정적인 재정 상황에서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시니어 센터를 위해 봉사해온 하기환, 박형만, 이용송, 정문섭 이사장과 이사진, 그리고 박관일 사무국장과 사무국 직원들께 감사와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네, 한국에서 불법으로 수입된 생전복을 판매한 한인 마켓이 약 20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어류야생동물국에 따르면 최근 LA 수피리어 법원은 한국에서 수입된 생전복을 불법 판매한 혐의로 LA 한인타운의 갤러리아 마켓 올림픽 지점에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약 20만 달러의 벌금형을 명령했습니다. 갤러리아 마켓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8월 사이에 한국산 생전복 약 800개를 구입해 700개 이상을 고객들에게 판매했는데요. 당국에 따르면 한국산 생전복 수입 및 판매는 불법이라고 하네요. 마켓 측은 오랫동안 거래해온 한인 도매업체가 적법한 통관 절차를 거쳐 수입한 것으로 알고 판매한 것이 전부라며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생물을 취급할 때는 조금 더 철저하게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뉴스입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웨스트 LA 부천인 벨 에어에 2,600만 달러가 넘는 초호화 고급 맨션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위장은 세계적인 보이그룹 방탄소년단, 즉 BTS를 키운 것으로 유명한데요. 부동산 전문 매체 더 리얼딜은 방위장이 코미디언 트레버 노아 소이의 맨션을 2,640만 달러에 매입했다고 최근 보도했습니다. 이 건물은 약 11,400스퀘어피트 부지에 자리 잡고 있는데 유명 건축가 마크 리오스가 디자인했다고 하네요. 인피니티 풀과 일본식 스파, 파티를 위한 오픈식 파빌리언과 와인룸으로 이어지는 전용 엘리베이터 등이 갖춰졌다고 합니다. 벨에어는 웨스트 LA에 위치한 최고급 주택단지로 할리우드 셀럽과 유명 스포츠 스타, 유명 기업인 등이 즐겨 거주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도깨비 뉴스 239호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4월도 이제 다 지나고 있습니다. 실록의 계절이자 가정의 달인 5월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